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키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코스피가 소폭 조정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뭐 조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 6포인트 가까이, 약 7포인트 가까이 빠졌네요. 코스피장 오늘 좀 점검해 주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금일은 0.34% 하락 마무리가 됐네요. 2010.35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급의 주체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8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횡복 권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1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아마도 고점, 즉 오버슈팅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아마도 5월 14일경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즉 지금 자리대에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조만간 방향성을 좀 결정을 지을 때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08년대 저점권역을 이어보고 고점권역인 2230포인트 때부터 추세를 좀 그어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수렴 과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좀 보시더라도 완전 정배열권역으로 현재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화면에서 보시게 된다라면 이 자리에 갭이 하나가 있죠. 갭이 하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권역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수로만 따져보게 된다라면 맨 마지막에 갭을 메운다라면 아마도 1960포인트까지는 일단 한 번쯤은 조정이 나와도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적게 나오게 된다라면 1980포인트대까지도 저점을 일단 열어두는 그런 모습들이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접근을 해야지 매도를 하고 나서는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 시장은 아마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수급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지만 매수에 대한 강도가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에 대한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음 달에 동시만기일 있죠? 그 동시만기일 전후까지 해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작이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코스닥도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장 흐름하고요. 그다음에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주시죠. 예, 일단 뭐 밀렸다는 게 보면 쉬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쉬어간다는 부분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문어발식 확장 사업을 또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장 대기업의 어떤 성장 기업들의 적극적 합병이 지금 자꾸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코스닥의 어떤 기대감을 형성해 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제가 왜 자꾸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라는 거 하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는 결국은 M&A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우리가 가장 크게 주가가 두드러지게 올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M&A에 대한 기대감하고 결국은 성장성 부분, 즉 실적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제품 개발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신소재 개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코스닥 중에서도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정재훈 멘토님께서 짚어주신 바로 그 종목
집중해서 가는 전략, 그러니까 선별적 상승장에 대한 부분, 종목 집중 전략이 유효하다 하는 부분이 바로 계속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지금 차트인데요. 살짝 밀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갭을 띄웠다가 밀려가 음봉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이 갭을 띄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쭉 잘 올라오고 있던 22평이 둔각을 만들면서 지금 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갭이 결과적으로는 갭으로 뛰어넘게 되면 또 강한 상승이 온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신다면, 이 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면 코스닥을 다시 한번 580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 580까지 올라오더라도 그냥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많이 흔들 거예요. 그게 변동성 장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종목이 집중돼서 올라온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스닥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점 살펴보셔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종목을 빼는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살짝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모호한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호한 구간에서 괜히 당하실 필요는 없고요. 좋은 종목은 꾹 쥐고 가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좋은 종목에 대한 선별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참고하시고요.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응모를 좀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멘토님. 저희 증시큐어 보세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우편 참여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정회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저희 대안주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저희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병부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이 담긴 CD니까요. 여러분들 받으셔서 공부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발포제를 만들고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밀화학 전문업체입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사마네트웍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2,8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 번쯤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 2,8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3,500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지금 이제 탄력이 좀 다소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마도 절반 정도를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좀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 차익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기관 쪽에서 약 2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네요. 아직까지 이 수급에 대한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장성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형 엔터주들보다는 중소형 엔터주들이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엔 21선이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즉 3,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자리대가 하회하게 된다라면 일단 전량 이익 실현을, 익절을 좀 해놓고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고점 자리대는 한번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500원 언저리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인데요. 2,555원의 비중 20%라고 7255님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에코플라스틱을 방송에서 언급을 제가 해드렸고, 아마 그때 그 매수 가격대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방송 보고 매수를 하신 듯 하신데요. 일단은 에코플라스틱, 지금 최근에 실적과 더불어서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 역시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성장성을 갖추고 올라왔는데요.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일정 정도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살짝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당히 돌파가 안 되고 밀렸을 때는 반드시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주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봉이 긴 박스권입니다. 바로 2011년도에 어떤 박스권 상단, 즉 저항대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때도 두 번이나 밀렸던 자리대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게 돌파가 갭으로 뛰어서 돌파가 돼버리면 이게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갭으로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밀리는 자리대가 왔는데, 이 밀리는 자리대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이 밀렸다는 것은 일단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는 감안하에 일단은 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서 밀릴 때 저희는 분명히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가족분들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다시 재매수 관점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한 3,100원대 부근에서는 재매수 영역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왕 지금 이미 그 위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면 3,100원대까지 마음을 열어두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들고 가셔서 다시 한번 그 강한 저항대를 뚫으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때도 만약에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다면 그때 반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을 매수를 하셨네요. 34,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한항공을 보게 되면 기업을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재상장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고점 시도, 고점 돌파를 상당히 좀 하기가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대를 아직까지 벗겨내는 듯 하고 있으나 일단 벗겨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약 한 32,000원 정도대 라인만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아마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물동량이 좀 증가가 될 것이고요.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가 대한항공에 좀 있죠. 외화부채가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강세가 나름대로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매수가가 34,000원이 약간의 손실권역이신데요. 일단은 35,000원대 중반권역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5,500원에서 36,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정고점 자리대죠. 약 39,000원 정도,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3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유어이님의 기다리던 문자가 왔습니다. 동성제약이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땡입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강연에 갔다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유어이님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러면 살짝쿵 오셨다 가셨군요. 자, 사이오이님, 반드시 제가 사이오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강연회 때는 저희가 꼭 뵙고 싶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젠백스네요. 21,700원의 비중 10%라고 4933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일단 큰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자, 젠백스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던 게 바로 2013년도 자, 중반기였어요. 그죠? 이렇게 큰 점하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하락폭을 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다 극복이 됐고, 이 선조차, 즉, 여기서 그때 횡보가 나왔을 때 박스권 상단을 기록했던 저항대조차 지금 다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겁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추세를 제대로 살아갖고 돌아올라오는 쪽이고,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 여기서 깬다 할지라도 이 가격대를 깨기가 힘듭니다. 바로 이 가격대가 23,800원대쯤 됐는데요. 23,800원대를 안 깨는 한, 즉, 익절을 23,800원으로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23,800원 깨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 28,000원 또 올라오겠죠. 그죠? 28,000원, 29,000원, 3만원까지도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익절가를 또 3만원 이상에서 익절가를 높이는 전략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JB 금융지주를 매수를 하셨네요. 12,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재상장한 지 얼마가 안 됐죠? 분할을 한 지. 12,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날 갭상승 출발해서 꾸준하게 밀려 내려옵니다. 일단 분봉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뭐 10,000원, 한 1,500원 자리대죠. 요 자리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요. 아마도 밀려버리게 된다면 10,000원 자리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3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보다 한 3배 가까이 매수가 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약하다. 이 종목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자리대는요, 한 11,500원? 요 정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500원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4,0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네요. 7,750원에 비중 20%라고 8764님 남겨주셨는데,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아가방 컴퍼니 주봉이에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자, 2011년도, 12년도, 초반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추세를 살려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보육정책의 수혜와 더불어서 올라왔고요. 다시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주가가 거품이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지금 횡보가 이어집니다. 이 횡보가 이어지는 자리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바로 박스권의 형태인데요. 지금 박스권을 굳이 잡아보자면 여기입니다. 바로 4,900원대와 그 다음에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인 4,900원대와 5,850원대의 박스권을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5,8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손실이 크시지만 절반이라도 줄여놓는, 그리고 아예 이 종목을 손절 처리하고 아예 안 보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육정책이 한참 수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각 지역 지방단체들마다 보육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이 보육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육정책 축소에 대한 얘기들만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보다는 축소 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아가방 컴퍼니는 호재를 강하게 품고 있다라기보다는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악재를 품고 있다는 게 더 맞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이걸 잘라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비중도 어차피 1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박스권 상단,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 상단인 부분, 바로 5,800원대 이상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자동차 내장재와 상품 포장재, 그리고 신발이나 바닥 장식재 등의 그 소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 차량 경량화의 수혜가 되기도 하겠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기아차요. 기아차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7,000원이고요. 네, 70% 돼요. 70%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럼요. 어느 12월 달. 1, 2월 달이요? 12월 달이요. 아, 작년 지난- 12월 달? 네, 예. 네. 그러면 조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를 좀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시나요? 단기도 괜찮고요. 네. 중기도 괜찮은데, 네. 그게 61,5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음. 내렸어요. 네. 근데 언제쯤 팔아야 돼요? 자, 일단 기아차가 자동차 네. 판매에 대한 대수가 증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들은 알고 이번- 계시겠죠? 예. 자, 우선 추세대를 그어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내일 자리대 정도가 되면은 추세 이제 상단권역에 좀 진입을 합니다. 그게 한 61,000원 자리대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자리대가 단기적인 좀 저항이 될 가망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환율이 자꾸 내리니까요, 불안해서요. 그렇죠. 근데 네, 예, 네. 과거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환율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오히려 원화 강세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더 좋았어요. 증시에는. 네.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근데 이제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변수 부분들이 있는데 네. 과거에는 국내에 많이 있었고 지금은 네. 해외 쪽으로 진출을 좀 많이 했었죠. 많이 하고 네. 있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세가 좀 될 겁니다. 근데 우선적으로는 61,000원이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될 거예요. 중기는요? 중기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67,000원, 8,000원. 작년 하반기경에 형성됐던 고점 자리대 있죠? 네. 그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월봉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60개월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20개월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6만원대 후반권역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비중이 70%시니까, 네. 만약에 또 주가가 밀려버리게 되면 또 불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오늘 65,000원이잖아요. 예, 예. 내일 61,000원이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예. 일단은 조금 챙겨주세요. 한 30%나 40% 챙겨 놓으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받고 밀려오게 된다라면 이 주식이 더 좋다라고 생각되시면 다시 또 재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예. 제가 한국정보통신을 예, 예. 6,900원에 비중은 한 10% 정도 되고요. 예. 한 보름 정도? 보유 기간은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뭐 일하면서 해가지고 못 봤는데 마감하고 보니까 오늘 막 결제주가 막 오늘 막 전체적으로 급락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 아이고 이거 또 무슨 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우선 여쭤보려고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예. 그게 됐죠. 전체적인 그 부분이 정확해요. 전체적인 결제주들의 어떤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그것이 네.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재편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서 오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급락이 좀 나와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우려로 만들어 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정보통신 잘 보시게 되면 네. 자 차트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와 여기에 지금 박스권을 왔다 갔다 거렸어요. 최근에 네, 와서 그렇죠. 그죠? 네네. 왔다
왔다 갔다를 거렸습니다. 근데 지금 부분이 보면 박스권 하단 부분이에요. 그죠? 일단은 박스권 하단 부분을 살짝 깨고 내려온 듯 보이는데, 강하게 상승했던 이 부분까지는 마음을 열어두셔야 되고요. 바로 5,800원대 되는데요. 이 5,800원대까지는 마음을 열어두셔야 돼요. 여기서 반등이 반드시 저는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전자결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시장 확대가 되시잖아요.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걸 많이 하시죠. 그죠? 굉장히 많이 사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이게 너무 지금 과도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도 지금 시장에서 약간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조정을 주기 위한 빌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그럼 그럴까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매수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확률은 조금 있나요? 확률 충분히 있죠. 일단은 박스권 상단이 7,150원대니까 네네. 여기를 다시 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 지금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요게 만약 확실히 지지받는다 싶으면 6,000원대 올라와서라도 6,000원대에서라도, 즉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면 6,000원에서라도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예, 15%나 뭐 20%까지. 그러니까 총 비중을 한 20%까지 늘리시는 전략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LG 생명과학이요. LG생명과학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8,000원이고 매수가는요. 네. 저기 비중은요? 한 15% 정도 돼요, 비중은. 15%요? 네.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밀려 내려왔는데,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생명과학이요? 네. 이게 제약주니까 네. 그때 좀 수익 났다가 빠졌거든, 지금요. 수익이 났다가 좀 빠지셨다고요? 네. 자, 우선 지금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네. 실적이 나쁜 주식들은 많이 빠지죠? 네. 그죠? 실적 좋은 주식들은 많이 올라가죠? 네. 그죠? LG생명과학 실적이 좋나요? 나빴나요? 나쁘다고 그러던데. 나빴죠? 그죠? 나빴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차트가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역배열이죠? 네. 역배열이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올해는요, 하반기까지 적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적어도 역배열 종목군들 하시면 오히려 네. 더 빠집니다.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역배열 종목군들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LG생명과학 많이 빠지면 이거 3만원 깨질 겁니다. LG생명과학은 많이 빠지게 되면 3만원을 이탈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지 라인대가 거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이 종목은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세요. 혹시 뭐 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나요? 그래도 3만 네. 8천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갈수록 계속 반등. 자, 일단은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차트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단 다행인 건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좀 다행이세요.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아마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나오면 38,000원에서 4만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자리대에서 만약에 33,550원 5월 중순경에 찍었던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아마 3만원대 초반까지 밀리거나 3만원을 깨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종목을 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약주인데요. 네. 원래 제약주들 이렇게 실적은 별로 안 좋아도 이렇게 저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야. 자, 제약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주식군들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때 적자가 났고 2분기 때 흑자로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 제약주들 잘 가든가요? 못 가요, 요즘. 그죠? 같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는 종목만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주식분들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만약에 7월달 들고 하반기에 들어서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날 수가 있으나 그 시기는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매도가를 한 4만 정도만 잡아요. 네, 일단은 4만원 정도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4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스코넥요. 에스코넥요? 네네. 매수가는요? 1425원에 70%요?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어요? 1380원부터 사서 모아갔는데, 예. 그렇게 됐네요. 1380원부터. 자, 이게 네. 일자리 창출 관련 회사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예.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012년도, 2011년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거품이 빠졌고 한참 동안 지금은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각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박스권 형태에서 뚜렷한 형태가 바로 박스권 상단과 하단, 즉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박스권 상단을 보면 1680원대고 하단을 보면 1230원대입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굳이 잡지 말고 에스코넥은 지금 숨겨져 있는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방송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들고는 가보세요. 네. 들고는 가셔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요 위상까지는 보세요. 1490원대까지는. 네. 네. 여기 1차고요. 2차가 1680원대입니다. 네. 그 이상까지는 한번 보세요. 예. 그때까지는 기간은 좀 많이 걸릴까요?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라기보다는요. 제가 숨겨져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네. 그 숨겨져 있는 모멘텀이 나오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서둘고 시세라는 게 언제 분출될지가 모를 뿐입니다. 근데 그 시세 분출을 지금으로 보면 곧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차트 모양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들고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삼성물산은 네. 2년 정도 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예, 73,000원에 팔라고 했는데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63,000원이고요. 네. 예, 50% 정도 들고 있거든요. 전에 한번 상담 받으셨죠? 예, 예, 그죠? 예.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8만원까지 간다고. 네? 8만원까지. 네. 예,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말씀 없었나요? 절반 정도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은 8만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세요. 라는 말씀 안 드렸어요? 자, 삼성물산이 오늘 좀 빠졌어요. 7만원을 깼죠? 예.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 겁니다. 2년 정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단기적인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가 얼추 다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거예요. 아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한 65,000원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65,000원 깨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정배열입니다. 지금 박스 상단권역을 뚫어놓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 이후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63,000원에서 69,000원 정도면 약 한 10% 정도 수익 중이세요. 예, 예. 만약에 불안하시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만 챙겨주세요. 아니요, 불안하진 않고 그냥 네. 전 비중을 다 네. 겨울까지, 올 연말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네. 예, 그래도 상관이 없나.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하반기 시장은 조금 더 이 상반기 때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아마도 건설 섹터도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는 후보 종목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 예. 많이 빠지거나 불안하시면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공부하세요? 예, SK 네트워크입니다. SK 네트워크스요. 예, 금요일날 많이 좀 오르더니 오늘 네. 또 밀려서 이걸 매도 시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데요? 20%입니다. 매수가는요? 9,200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익은데요. 예전에 예. 다오기술 상담 안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맞죠. 저는 예병준 전문가님한테만 상담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SK 네트워크스요. 예,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일단 익절가가 지금 거의 이제 저희도 제가 익절가를 계속 전에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8,800원 익절가를 그때 한번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죠? 방송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그 8,800원을 깨질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최근 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이제 또 10,000원대를 넘어섰죠. 그죠? 예. 익절가를 싹 높여 놓으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9,100원대 익절가가 잡혀져 있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예. 9,100원대 익절가를 잡아 놓으시면 되고, 지금은 또 좀 더 들고 가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SK 네트워크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족분들한테 분명히 설명드렸을 때가 7,000원대 초반대였고, 그때부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절대 깨지 않았던 선, 최근 들어와서 절대 깨지 않았던 선이 바로 8,800원대입니다. 이제 그 우상향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9,100원대 익절가 잡아놓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목표가를요. 주봉상 여기 딱 살펴보시면 대강 목표가 나와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분명히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1,500원대. 여기서 만약에 이걸 1,500원대를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게 되면요.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때 절반이라도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코리아 FT요. 코리아 FT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5,200원에요. 네. 20%요. 20%요. 네, 제가 6,000원에 팔으려고 그랬는데, 네. 지난 6,000원에 좀 팔으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5,950원까지 갔다가 도로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도 또 빠지고 그래서, 네. 기간은 들어왔는데, 또 외국인이 팔고 그래서 좀 불안해가지고요. 일단은 뭐 6,000원에 충분히 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단 기관 쪽 투신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 줬죠? 네네, 그러면서 다시 상승을 했는데, 네,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박스권역으로 진입을 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죠? 네네, 그리고 감소할 때는 조정을 받고 있고, 네. 그러면 제 판단에는 6,000원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6,000원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6,000원에는 충분히 좀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목표가는요? 가게 된다라면 네네. 아마도 이게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중기적으로 보나요, 그러면요? 6,500원에서 7,000원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 슬로바키아 쪽에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하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나름대로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는가, 요 부분도 계속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5,300원이에요. 5,300원짜리 때만 안 깨면, 네. 그냥 쭉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제가 6,000원에 안 팔고, 네. 단기적으로 안 팔고, 그냥 중기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추매를 하는 게 좀 어떨까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지금 제가 자동차 섹터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환율이 20원을 깨기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네. 20원이 깨버리게 되면 자동차주들이나 IT주들 원화 강세 얘기 나오면서 또 밀릴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덜어주고 난 다음에 네. 다시 또 재매수하는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단기적으로 한 6,000원대가 오면은, 네. 6,000원, 한 6,000, 한 1, 200원 정도 되면 팔고, 빠지면은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일단 절반 정도는 팔아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자, 대한주인트 5번째, 6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온라인 판매 확대가 되면서 고급 안전 상품 포장재에 따른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예, 부산 사상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오늘 이 원고를 적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보합권이었는데 원고 적고 난 이후에 굉장히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제가 스피드 종목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인데요. 22,000원에 비중 10%라고 1042님 남겨주셨어요. 자, 골프존 최근에 좀 강하게 5월달 들어와서 강하게 좀 상승하다가 즉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자,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왔고, 지금은 지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걸 잘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자, 밀렸던 자리대가 결국은 저번에도 밀려 내려왔던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22,000원대가, 그러니까 굳이 이런 구간에서는요, 매수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전 고점대에서 분명히 자꾸 밀렸던 자리대 저항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저항을 뚫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자꾸 매수를 하시는데 이거 결코 좋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종목 말고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굳이 박스권에서 저항이 꽉 들어차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유를 저는 사실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매매는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밀려 내려올 자리대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뭐 어떤 전문가님들의 추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대는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는 마음을 열어 두셔야 돼요. 지금 19,000원대 이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는 마음을 열어 두셔야 되고 이 부분을 지켜줘야 됩니다. 저는 18,1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을 빠졌더라도 이 부분에선 지지받고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존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골프 문화가 한동안 붐을 확 일어났다. 스포츠 문화라는 게 그래요. 붐이 확 일어났다가 붐이 조금 사그라드는 입장 쪽에 있고, 아직은 중국 매출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자, 밑에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이 22,000원 부근에서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솔브레를 매수하셨네요. 46,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솔브레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지금 자리대에서는 하락 추세대로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역배열 추세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4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4만 원 정도가 좀 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시도록 하겠고요. 하시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일단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일 겁니다. 약 한 3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다나와 11,700원에 비중 20%라고 4750님 남겨주셨네요. 제가 아마 여기 대박 플러스 오늘 출연하는 7시 출연하는 대박 플러스에서 지난주에 다나와를 말씀을 드렸고 그때 아마 매수를 하신 듯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급등이 좀 나왔고 지금 소폭 조정 구간에서 들어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다나와는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익절가 여기 잡고 가시면 됩니다. 12,000원 딱 잡아놓으시고 익절가 잡아놓으시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불황형 소비 패턴은 계속해서 지속적 상승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분명히 체크하세요. 자, 일봉상 보시게 되면 바이앤밸런싱입니다. 이 윗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밑구간에서는 분할 매수인데요. 자, 이거 평행선으로 꺼보면 지금 구간대는 분할 매수 시점이죠. 그러면 더 들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윗구간대가 바로 13,800원대 부근인데요. 그때 부근에서 비중 절반 드러내고 또 아랫부분 왔을 때 비중 절반을 채워넣는 이런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은 당첨자가 없으세요. 제가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요? 정밀화학 전문업체고 발포제인데, 자, 4252님만, 정답을 맞추셨다고 하네요. 예, 4252님 대단하신데요. 자, 여기에 대한, 진짜 애청자에 대한 어떤 노력의 결실 같습니다. 자, 강연에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5월 31일 토요일 날입니다. 부산의 영남일보 10층에서, 부산일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일보 10층에서, 저희가 강연을 하고요. 그 다음 날인, 6월 1일 날, 대구 영남일보입니다. 대구는, 지하 1층에서 강연을 합니다. 문의 전화는 1577-7451이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1577-7451로 하셔서 예약을 하셔도 되니까요.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시장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의 흐름이 크게 좋지 않게 출발해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하루 조금 빠졌다고 해서 우울해하시고 내일 조금 오른다고 해서 기쁘게 대응하시는 것은 결코 건강에도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